안녕하세요, 닥터 W입니다. 지난 주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미백에 대해서 더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논문들을 열심히 주말 동안 보고 전문의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꿀팁, 꿀 떨어진다. 꿀팁. 분명히 길어지면 보기 싫어질 것이고 짧게 하자니 또 하나의 정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부성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만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치과에서 행해지는 생활치 미백 방법에는 홈 블리칭, 오피스 블리칭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치과에서 처방받은 미백제로 집에서 셀프로 미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치과에서 미백 시술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집이냐 치과냐의 그런 차이인데요. 이런 장소의 문제 말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미백제 농도 및 적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 블리칭은 전문가 미백이라고도 불리며 같은 말입니다. 전적으로 치과 의사의 개입 하에 미백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홈 블리칭보다 몇 배나 높은 과산화수소 농도가 포함된 미백제를 이용하고요. 미백제의 농도가 높아지면 미백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원하는 효과에 도달하기 쉽겠죠. 따라서 훨씬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피스 블리칭은 짧고 굵게, 홈 블리칭은 얇고 길게 상대적인 문제지만요. 오피스 블리칭까지 말씀드리기는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도 집에 가야 되기도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홈 블리칭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간략히 부연 설명드리자면 생활치아는 신경치료를 받지 않은 본연의 신경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치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치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실활치는 치수가 괴사되거나 비가역적인 치수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치료를 받은 즉 신경이 죽어있는 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에게 홈 블리칭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봐서 홈 블리칭을 권할 수 있다라는 건 미백 자체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되겠죠. 미백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중증이 아닌 경미한 변색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된 변색, 음식으로 인한 변색일 수 있고요. 아니면 흡연으로 인한 변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제로 인한 변색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선천적으로 치아가 형성될 때 범랑질이나 상아질의 형성이 부족하거나 치아가 마모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민감도가 매우 큰 사람, 중증의 변색을 지닌 사람들은 미백의 금기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피스 블리칭과 홈 블리칭 중에 하필 홈 블리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치아가 많이 과민하신 분들, 말씀드렸듯이 오피스 블리칭은 홈 블리칭에 비해서 훨씬 빡센 과산화수소 농도로 미백이 진행된다고 했죠. 많은 논문들을 봐도 오피스 블리칭의 경우 홈 블리칭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실인 효과를 호소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오피스 블리칭은 전적으로 치과 의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미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셔서 약속을 잡으시고 그 시간에 내원하셔야 되고 또 어쩌면 그날 치과 진료 상황에 따라서 진료 시간이 좀 미뤄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즉 시간의 제약이 비교적 크죠. 따라서 업무 여건이 녹록치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연금까지 내면서 미백 받으러 오는 건 좀 슬프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용적인 면을 크게 고려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전적으로 치과 의사가 개입되는 미백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싸니까요. 마지막으로 농담삼아 1시간 이상 폰을 못 보고는 살 수 없으신 분들, 이제 오피스 블리칭의 경우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약 1시간 가량 치과 체어 위에서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홈 블리칭의 경우는 자유행동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누우셔도 되고요, TV를 보셔도 되고요, 핸드폰을 만지셔도 되고요. 따라서 지루함이 확실히 덜한 면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오피스 블리칭과 홈 블리칭 중에 홈 블리칭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백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려하면 좋겠을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나의 기대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백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치아가 하얘지기를 원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치아가 무작정 하얘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백으로 밝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이상과 괴리가 클 때는 라미네이트 등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치아 상태, 나의 치아는 마모되어 있는가 아니면 과민한 편인가 등을 파악하셔야 나중에 미백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고 득보다 실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나는 치아를 변색시키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과 착색되는 여러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등 이런 습관에
따라서 미백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결정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혹시 악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가? 취침 시간을 이용해 자가 미백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자가 미백의 경우에는 약 2시간 정도 이제 약재가 담겨있는 틀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 악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간 동안 틀을 물고 있는 것조차 악관절에 무리가 가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홈 블리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딱히 특별한 것은 없고요. 치과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담하에 본인이 미백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의 치아색은 어떤지, 그리고 착색된 원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내가 원하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 후에 돈을 떠서 자신의 몸에 꼭 맞는 틀을 제작한 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셀프 미백을 진행하며 단계 치과 의사의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미백 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치아를 잘 닦아서 이물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백제의 양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미백제는 빵에 잼을 발라먹는 거와는 약간 다른 문제겠죠? 빵에 잼을 많이 발라먹는 것은 좋지만 미백제를 너무 과량 발라서 이용하게 되면 어차피 미백제가 스며드는 미백제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요. 과량의 미백제가 괜히 흘러나와서 잇몸에 닿게 되면 잇몸에 상처를 냅니다. 아마 잇몸이 불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버닝검 이펙트? 요즘 핫한 장소가 떠오르네요. 따라서 너무 과량 사용은 자제해달라. 그리고 자가 미백 시 약제 적용 시간은 2시간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씁쓸한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아두어야 할 자가 미백의 부작용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치아나 잇몸의 과민 현상, 우선 치아의 민감도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민감도를 느끼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약 60%라고 합니다. 5명 중 3명 거리죠. 많다, 많어. 내가 저 확률을 피해가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크죠. 하지만 흥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틀에서 3일 내에 증상은 사라지고요. 만약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아쉽게도 치아의 구조 특성상 치아의 모든 부분이 미백이 되는 정도가 균일하지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니의 날 부분은 치아의 목 부부, 즉 치경부에 비해서 미백제에 더 잘 반응하는데요. 아쉽게도 자가 미백은 부분적으로 미백제 적용 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틀 안에 미백제를 넣어서 그냥 우리는 착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가 돼서 막 마법을 부리지 않는 이상 어떤 부분에는 미백제가 더 많이 몰리고 어떤 부분에는 적게 몰리고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전문가 미백법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미백 도중 하얀 얼룩이 생긴다? 이것이 약간 반점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 하얀 얼룩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미백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악관절 및 교합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역시 틀을 물고 자거나 2시간가량 미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틀을 물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미백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미백법을 고려하던지, 아니면 겔 타입이 아니라 띠를 붙여서 미백을 할 수 있는 화이트닝 스트랩 타입을 이용하는 미백제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때요? 크게 해가 될 것은 없지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 및 부작용들이 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름다움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칭찬해. 제 영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대한 예방하시고 효과는 극대화하실 수 있기 바라며, 자가 미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메일 주소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과의 미백 중 전문가 미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대된다.